민주당의 이재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재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이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니고 5일 권고사항입니다.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이 코로나 증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이 격리되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오는 25일 한동훈과 이재명의 여야 대표회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문재인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해 봉화마을에 이어서 양산 문재인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자가격리 기간이 5일인데 5일 권고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언제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을 다시 열 수 있을지 지금은 일정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사실을 대변인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쾌유를 바란다. 더욱 시간이 더 길어진 만큼 더욱 성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회담 준비를 위해서 지금 계속 생중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삐걱대면서 서로 당대표 비서실장끼리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지금 삐걱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 오늘 못하더라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생중계를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의 국민의힘의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상당히 시간을 벌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지금 이재명과 그 최고위원 중에 이현주가 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탐탁지 않은데 이게 이재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양산 방문이 연기되는 바람에 문재인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런 점입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전당대회 때 문재인이 당이 단합해야 한다 이렇게 개파 중심으로 사실은 친명 이런 개딸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개딸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김경수도 있고 조국도 있기 때문에 조국이나 김경수, 조국은 물론 곧 구속이 될 거지만 또 김경수가 이 정치에 다시 등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이 치명타를 입어야 김경수도 이렇게 움직일 공간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김경수와 조국도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 일당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문재인으로서는 탐탁지 않은데 또 쳐다도 보기 싫은 이현주가 같이 최고위원이 돼서 이재명과 함께 온다. 오게 되면 손을 잡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일단 연기가 됐다라는 게 문재인도 반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이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하느냐, 앞으로 더 특검이나 이런 탄핵 가지고 더 난동을 부리지 않느냐, 청문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이제 한동훈이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상당히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친윤 일부 또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동훈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초쯤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공수처도 거기에 지금 인사이동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건데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면 한동훈으로서는 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이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검찰의 수사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주가 부분이고 하나는 가방을 받은 부분인데 가방을 받은 부분은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하겠다. 중앙지검에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무혐의 처리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까지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느냐. 주가 이 부분 수사까지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이라면 좀 더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으로서는 좀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코로나 확진이 한동훈으로서도 뭐 나쁜 일이 아니고 문재인으로서도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도 오늘 쾌유를 빈다. 일단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조국입니다. 임종석에 이어서 조국, 문다혜 그 특혜 관련해서 임종석을 소환 조사를 했고 임종석은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조국도 소환을 했는데 31일 전주지검에 출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임종석과 조국은 문다혜 특혜 부분 전주지검에 소환되는 것 이외에도 지금 중앙지검에도 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부분으로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조국과 임종석도 소환 조사하랍니다. 소환 조사해야 하고요. 김정수의 그 타지마할 관광 그 부분도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타지마할 관광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 사흘 만에 어떻게 4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예산이 채 편성이 되기도 전에 김정숙이 타지마할을 갑니다. 인도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역시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부분 핵심적인 것은 민정수석실입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과 조국을 소환 조사해야 그 다음에 김정숙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지검의 문다혜, 김정수, 문재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이나 조국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환 조사될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새 지도부.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아마 봉숭아학당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온 코너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왜 봉숭아학당이냐? 결국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상상력 내지는 국민들을 향한 무슨 선전선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쏟아내가는 아마 그런 기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왜 그러냐면 지금 10월 위기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사법 리스크가 2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어를 하려면 결국은 뭔가 음모론 같은 걸 자꾸 퍼뜨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서 최고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10월이라고 해야 지금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어제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근 움직임 이런 거를 비판해 가면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이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희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꿈도 꾸지 말라.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난데없는 계엄령 얘기. 며칠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마지막 날이죠. 18일. 거기서 김병주 최고위원 그 당시엔 후보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입틀막 경호처장 김희용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윤 정권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허망하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은 무도해서 군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할지 모른다. 그걸 막아낼 사람은 김병주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라는 사람은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얘기를 이렇게 하고 김민석은 군 출신이 아니죠.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또 계엄령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뭐죠? 문재인 정부 때 한참 수사하고 난리법석을 펼쳤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때 이제 친민주당 계열의 평론가들 나와서 이게 말이 되냐, 계엄령 어쩌고 뭐 이런 이제 공격을 해댔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뭐냐면 촛불 집회 때 이제 계엄령을 검토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국방부든 뭐 기무사든 어디든 했던 군 계열에서 만약에 광화문광장에 정권에 반대하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벌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거기서 100만 명 중에 일부가 선동을 해서 청와대를 점령하자. 그래서 청와대로 진격을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막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건 일단 막아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그걸 뭘로 막습니까? 경찰력으로 막아보다가 안 되면 군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막아야 됩니다. 청와대가 점령당하는 사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을 방법을 검토는 해놔야 되는 거죠. 실행은 나중에 결단에 의해서 하든 말든 그런 것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마치 금방이라도 계엄령을 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계엄령 노이로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문건이죠. 그 후에 실제 다 고발하고 수사하고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죄 나왔습니다. 거기서 유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호들갑만 떨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도 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점검해야죠. 그런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전쟁을 기획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에 대비한 훈련이나 기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의무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100만 명이 넘는 반정권 집회가 만약에 기획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국방부든 경찰이든 어디든 저게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막을 대책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연구 안 하고 그냥 대통령실 담 넘어서 다 타도 어쩌고 이렇게 해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아마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사석에서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보다 더 결정적인 이거 그러니까 실행 여부와 무관한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이 현존하는 위험이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거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러는 거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자꾸 1980년 그 서울의 봄 당시에 이제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국가보위법의 국보위 계엄령 전국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사람들이 연상을 하고 저 같은 경우 그때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 실제 김일성이 남침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신군부가 이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걸 기획을 했겠죠. 그러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선포를 한다. 우선 헌법 77조에 보면요. 계엄령의 조건이라는 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걱정하듯이 국지전이 어디서 벌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전국 계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계엄령은 선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선포해야 돼요. 그거는. 아마 그런 부분에는 대부분의 왜냐하면 전국 계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 지역에 한정한 계엄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 인근에 어디서 국지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인근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전시에 돌입해야 되는 거죠. 국지전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전쟁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우선 국지전이 벌어지려면 북한의 일종의 협조, 이게 싸우는 거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요걸 국지전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북풍 뭐 이런 게 있으려면요. 북한하고 어느 정도 짜지 않으면 만약에 국지전만 가지고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통제 가능한 국지전 이런 건 없습니다. 국지전은 이 전쟁이라는 건요. 뭐 전쟁론 뭐 이런 것도 학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아주 조그만 일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뭐 무슨 국지전을 벌일지 모른다? 거기에는 북한과의 뭐 일종의 내통 이런 게 있기 전에는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약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몇 석이죠? 재적 과반수는 151입니다. 151.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160이 훨씬 넘고 야당 다 합치면 192석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을 벌이더라도 재적 과반은 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결국 계엄령을 유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계엄 선포하면 뭐합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결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헌법 77조를 읽어봤.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 그럼 국회 해산하면 되지. 무슨 재주로 해산합니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의 불법적인 국회 해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그 상황이 되면요. 대통령 자리가 위험할 겁니다. 불법적으로 권한도 없는데 국회를 해산했다? 해산이 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 군부는 무조건 따르나요? 국군 통수권자가 불법적인 지시를 하는데 군인이 따르나요? 아마 안 따르는 군인 나올 거려? 외국에 왜 쿠데타 같은 거 보면은 군이 총구를 거꾸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총구를 거꾸로 드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는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엄령 얘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그 기무사 계엄 문건 가지고 어찌 보면 헛발질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민주당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현행 헌법 시스템 하에서 자기네